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오늘 말이죠. 그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그 뉴스에 있는 이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정분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니까 말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몇 가지 컨텐츠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국지 관련해서 컨텐츠를 좀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원래 같으면 이제 어제 밤에 사실 어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늘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지난번에 그 해수부 공무원 건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2년 만에 상이한 어떤 그 의견을 정부에서 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몇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걸 좀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판 세월호다. 뭐 굳이 정쟁 삼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 논리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을 이제 좀 약간 좀 왜곡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애매한 건 사실이죠. 애매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부가 2020년 9월에 그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그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오늘 이게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됐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파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년간 이제 뭐 소송도 있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A씨의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의 아들은 아마 육사를 지원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월북자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원도 못했다고 해요. 뭐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그 A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다음날 22일에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서 사살이 됐고요. 북한군은 A씨의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저희 그 감시자산, 그러니까 뭐 무인기나 또는 이제 위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감시자산이 이걸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황에 대해서 동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하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감시자산 자체가 이제 기밀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법원에서도 이제 내용 공개는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안보실 차원에서 아마 유가족들에게는 이 내용을 아마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뭐 채무로 고통을 받았고 뭐 이거 다 정황이죠. 정황 증거인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20년 9월 당시에는 이게 월북으로 몰아갔죠. 네, 월북으로 몰아갔어요. 이게 한창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이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종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찾으려고 찾았죠. 근데 북한 쪽에서 발견이 됐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번 그 뭐 의사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뭐 표류했냐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스티로폼 같은 거 부표 같은 거 잡고 이제 떠 있었는데 그 실종자가 멀찍이서 이제 북한 경비정이 와서 뭐냐 표류자냐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것 같고 문제는 그
북한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부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상부에서 그냥 사살하고 불태워라 라고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월북을 하고 싶다라든지 또는 구해달라라든지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실상 그게 뭐 녹음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북한 쪽에서 월북자다, 이 사람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해상에서 이렇게 이제 사살을 하고 사실 불태우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 뭘까요, 관행에도 사실 벗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요 사건 직전에, 그러니까 2020년 9월 직전에 북한 그 북쪽, 그러니까 이제 뭐 두만강 인근 지역의 국경선에서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제 밀수입하는 그런 분들을 몇 명 사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경 경비대원들이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몇 명은 총살당했고, 왜냐면 코로나 약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를 갖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뚫리고 하니까 굉장히 북한 지도부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 전체, 국경선 전체가 굉장히 경직이 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AC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평양까지도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야야 사살해, 그냥 사살하고 불까지 지른 거 보면 그냥 이대로 그냥 그 인멸하려고, 아니 뭐 저 총 쏴서 불 지르고 이제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증거 없는 거니까 그냥 괜히 귀찮게 이거 건졌다가 뭐 코로나라도 다시 묻어서 들어오면 나중에 줄줄이 징계받으니 아마 자체적으로 이 서해 사령부 쪽에서 이제 이 일처리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위에서 다 찍고 있었던 거죠. 우리 쪽에 또는 미군 쪽에 감시 자산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 내용이 알려졌고, 아마 상부에서도, 북한 상부에서도 야 왜 일을 이따구로 처리했냐라고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월북을 했다, 조난이다, 이거 자체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정황을 봤을 때 일단 조난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그 뭡니까 그 서해 어업지도선 위치 자체가 그 조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뛰어내려서 월북을 한다?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어, 합리적이지 못한 월북 방법이다, 거의 자살에 가까운 방법이다라고 이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북은 아닐 수 있다. 그냥 야간에 실족을 했거나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뭐 파도가 일렁이거나 하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야간에 실족한 게 아니냐, 뭐 핸드폰도 안 가져갔다고 하니 또는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꺼졌다고 하니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실족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뭐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구조하려고 찾았는데 이게 이제 접경선이다 보니 구조 활동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사람을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또 문제는 이제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건데 북한에서 발견해서 사살을 해버리니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첫 번째, 이걸로 규탄을 할 수도 있어요, 북한은. 문제는 박광자씨 사건처럼, 이명박 정부 때 박광자씨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 관광객인데 갔다가 사살당한. 그 다음에 사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북한한테 만약에 사과 요구를 했다가는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9월 시점에서는 뭐 시진핑도 초청을 고민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시켜 보기 위해서 많은 수모를 감내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 국익을 위해서 이 A씨는 실족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몰라 뭐 북한으로 가려고 이랬을 수도,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사망을 했으니 북한을 두둔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난할 수 없으니 북한을 두둔해주기 위해서 A씨를 월북 시도자로 규정짓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으니까. 문제는 가족들이 받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다는 거죠. 고인의 명예도 훼손하고 가족의 명예도 훼손하게 된 겁니다. 청와대는 정치 논리 때문에.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세월호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뭔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잘못한 건데 그냥 우리 국민이 잘못한 걸로 덮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건 이건 어떻게 보면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나씩 뒤집혀가는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그 당시 뭐 몇 가지 뉴스들이 있었죠.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으니 월북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동료들은 근무 때는 슬리퍼가 아니라 안전화를 신는다. 왜냐면 이제 배 위에서 이렇게 바닷물 미끄러우니까 안전화 신고 근무하는데, 아니 객실에 슬리퍼가 있으니까 바다에 뛰어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해경이 전달한 물품 리스트에서 동생 안전화가 빠졌다며, 동생은 예를 들어서 안전화를 벗어놓고 슬리퍼를 신고 갔다면 이 전달 물품에 유족 그 고인의 남은 유류품 중에 안전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안전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씨가 실족해 물에 빠졌을 때 휴대전화의 전원이 일부러 꺼졌을 때는 차이가 난다고 본다. 빠졌을 때와 휴대전화의 전원이, 수사 결과 인위적인 힘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눌렀고 이것이 월북의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당시 말했다고 하는데, 오늘 요번 8월에 말했다고 하는데, 그 통신사에서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의 전원 인위로 끈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경우의 차이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핸드폰을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는데 핸드폰 전원이 꺼진 거예요.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자체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전원이 꺼질 수도 있고, 또 배터리가 이미 다 돼가지고 꺼질 수도 있고, 굳이 전원을 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 판단되니까 해경 쪽에서는 일부러 껐고 그러고 이제 북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말을 바꾼 거죠. 그 사실 해경이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당시 선원들도 월북 가능성은 없다,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일 있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이틀 정도 표류할 거를 생각을 하고 물에 뛰어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만약에 월북을 생각한다면 단기간에 북한 쪽으로 가려고 이제 했을 텐데, 그럼 적어도 조류라도 보고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때를 찾아서 물에 뛰어들지, 월북하려고 했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관계자들은 말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을 사실상 다 덮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을 월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양양재 의원은 당시에 구조 지시를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월북자 때문에 전쟁도 불사란 뜻인가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비정들이 월경을 해서 이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왜 못 찾았냐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 아침에 박용진 의원이 또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것만 해집고 다닌다, 이게 과연
민생을 위한 정치냐 뭐 이딴 얘기를 또 하셨다는데 이 건을 얘기하시면서 이건 사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해집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집는다고 표현을 합니까? 세월호 덕분에 집권한 정권이 세월호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세월호하고 똑같은 짓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을 바로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정치 논리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사고의 원인 자체를 매몰시켜 버리는 게 세월호 같은 짓입니다.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